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부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업계가 매우 불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장도 지금 화물 운송 쪽에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항공업계에 나갈 경우는 10년 정도 뒤에 그와 같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황이라고 해서 현재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삼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항공 수요는 이전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조종사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불황 이겨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그와 같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부 정시를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특히 서류 제출 중에서 특히 자소서, 또 신원조사, 그 외에 신체검사, 2단계 전형의 또 핵심적인 요소인 체력검사, 그리고 면접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군 장교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오피서에서는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부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경찰대, 군사학부, 군 관련되는 특성화대학의 와 같은 입시 전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군사학과 관련해가지고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 또 국방시스템,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 관련되는 이 빅3 군특성학과는 다른 대학 군사학과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국가간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체검사라든지 또는 MMPI 검사,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의 국방부 표준자소서, 이런 부분 것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사학과 관련해가지고서의 강좌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부에 맞는 그와 같은 정확한 전형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준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정시 2차 전형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항공시스템공학부는 수시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 정시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인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느냐, 특히 또 1단계가 무려 5배수입니다. 그래서 5배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pass or fail, 즉 합부를 가리는 그와 같은 2차 전형 요소를 제대로 잘 갖추고, 그리고 다시 정시의 가장 핵심인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항공시스템공학과 홈페이지입니다. 항공시스템공학도와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를 꿈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학과 중에서 좀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아주대 부분에 있어서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라고 있습니다. 이 아주대 국방 디지털 융합학부는 공군 사관 후보생 장교를 통해 가지고서 공군 장교로 임관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정보통신 특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부는 항공시스템공학 학사 자격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를 꿈꾸는 거예요. 조종 특기는 여러분 11특기 공군에서, 또는 12특기 11, 12번 특기, 바로 가장 최고의 특기인 부분이고, 아주대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부분 것은 특기 번호가 30, 즉 30 이후 번호는 1112 일자로 시작하는 그와 같은 특기 외의 그 이후 번호들은 비전투 특기이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서 또 미래에 있어서 훨씬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학과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형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물론 잘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공시스템공학과 관련해 가지고서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 국방 디지털 융합학부도 공군 장교가 되고
정보통신특기도 매우 좋은 특기입니다만은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공군과 협약이 되어 있고 공군 조종장학생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특기 번호가 11 전투기 조종이고 12 수송기 조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투 특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공학사 자격이 있음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장교 훈련을 거쳐 공군 소위로 인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는 공군 학사장교 또는 공군 사관 후보생 이렇게 합니다. 제가 공군 사후 89기입니다. 많은 이제 후배 장교들 이렇게 육성을 했고 또 교육사령부 있으면서도 공사 출신들 또 우리 사관 후보생 후배 장교들을 영광급 보수 교육도 제가 담당을 했고 또 위관 장교들 많은 교육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군 조종사 또는 일반 특기 장교로 의무 기간 동안 복무한 후 민간 항공 조종사나 관련 분야 전문직으로 전업이 가능하다. 모두가 다 조종 특기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별하게 자기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이제 좀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조종사가 돼서 민항기 조종사 쪽으로 이렇게 관련 분야 쪽으로 의무 복무한 뒤에 나가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특기 장교로 의무 기간 복무한 다음에 계속 공군에 남아서 군인으로서 직업 군인으로서 근무도 가능하고 또 관련 분야 전문직 전업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제자 중에서는 세종대 졸업을 해서 조종 특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특기, 정보통신 특기, 30 특기였습니다. 근무 중에 석사학위 하고 이번에 미국으로 AI,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러 또 이렇게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종대는 이와 같은 훌륭한 시스템을 공군과 협약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그와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형 방법 부분 겁니다. 전형 방법에서는 해군과 협약이 되어 있는 국방 시스템 공학이 있고 그리고 공군과 협약이 되어 있는 항공 시스템 공학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공 시스템 공학인데 상당수가 간혹 좀 혼동합니다. 국방 시스템 공학이랑 국방 시스템 공학은 요거는 해군이랑 협약이 돼 있고 그리고 정시에서 12명 모집합니다. 그리고 체력 검정 10% 면접 10%로 면접 비중이 비율로서 전용 요소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원하고 있는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부는 불과 8명의 적은 인원입니다. 물론 해군과 협약되어 있는 국방시스템공학은 12명의 3배수니까 36명을 1차에 뽑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군과 협약이 되어 있는 항공시스템공학부는 8명이지만 무려 5배수를 뽑아요. 그래서 40명을 1단계에서 뽑고 그 부분 것을 무엇으로 수능 100%로 그렇게 5배수 총 40명을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역시 수능 100%, 1단계 100%입니다. 다만 신검,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 신원조사 여기에서 2단계의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데 이것은 패스 오 페일입니다. 합격이면은 통과고 불합격이면은 아무리 뭐 수능 점수가 좋아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체 검사에서 공군은 특히 신체 조건이 중요한데 신검에서 페일 불합격이다 그러면은 체력장이든 면접이든 뭐 수능이든 아무런 요소가 의미가 없어요. 신검, 체력장, 적성, 면접, 신원조사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못되면은 다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패스 오 페일이니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국방 시스템 공학은 면접이 10% 체력 검사 10%로 반영되기 때문에 2단계 전형이 공군은 좀 항공 시스템 공학 특별 전형은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혹 꽈락이 나오거나 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잘못된 국가간 안보관으로 이렇게 답변하거나
나거나 그리고 신원조사에서 특히 SNS 관리 잘못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됐었을 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신체 검사예요. 아예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단계 전형은 국방 시스템 공학보다는 항공 시스템 공학 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무려 5배수에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는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 점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저 학력은 사실은 합국어 한국사 3등급 이내가 기본적인 학력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무려 5배수나 1단계에서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나 나나 체력장 면접 그리고 신검, 적성검사, 신원조사 이거 안 되면 무조건 다 탈락시키는 거예요. 저도 장교 시험을 볼 때 의외로 이와 같은 합불에 의해서 탈락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지원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형 방법을 보고 일정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서 접수 바로 지금 시작됐습니다. 어저께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서류 제출 부분입니다. 서류 제출은 1월 12일까지 됩니다. 원서 접수보다 하루 더 일정을 줍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다음 주 목요일 날 1월 14일 날 해주고요. 그리고 항공 시스템 공학 특별 전형에 대해서 1단계 합격자에 대해서 1월 17일 5시까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터넷 체계에 접속 후 신원조회 사항을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놓쳐가지고 불합격하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바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1초라도 늦으면은 무조건 그 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수시에서도 이런 학생이 있어서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1차 합격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2단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신원조회서 부분 서류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잠깐 방심하는 차에 군 관련되는 자소서도 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야 되고 특히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떼야 될 거 있고 민원24에서 떼야 될 거 있고 물론 이제 이것이 원활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서 낭패 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자 구체적인 세부 전형입니다. 항공 시스템은 가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 기준으로 남학생 7명, 여학생 1명, 전체 기준으로 8명입니다. 간혹 여학생을 남학생으로 대신해서 선발 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에 남학생으로 이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8명 기준으로 해서 5배수, 즉 40명이 1차 합격을 하고 이 40명이 경쟁을 해서 최종 8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 관련해 가지고서 당연히 수능 특히 한국사 영역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국수영 탐구 합의 9등급이기 때문에 자격에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모든 걸 수능 성적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는 가능하면은 제대로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군 인사법 관련해 가지고 결격 사항이 없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전형 방법입니다. 전형 방법 보시면은 1단계의 수능 성적 100%로 몇 배수, 5배수 선발한다 그랬고요. 2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신체 검사. 여기서 많이 떨어져 나가요. 특히 시력 쪽 관련해 가지고서 다음 체력 검정, 적성 검사, 면접 평가, 그리고 최종 신원 조사까지. 특히 신원조사 관련해 가지고서 서류 부분 것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즉 세종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거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는 다 패스 오 페일인데 여기서 페일이 나왔다 그러면 얘기가 끝난 거예요. 패스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인 합격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그 전형 요소를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신체 검사 기준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신장 그리고 안증키죠.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관련되는 부분 신장별 체중표 꼭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요 시력 부분이죠. 시력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 나안 시력 각각 양안, 좌안, 우안 다 0.5 이상, 교정시력 1.0 이상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부합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공중근무신검 1급 항목 중 안과 기준이 이야기했듯이 나안 0.5, 교정 1.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미달됐다. 그래서 저시력이다. 그러면은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의료원에 여기에 PRK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PRK 검사를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재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적합자료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은 만 21세 이후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조건부 선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시력 교정 수술을 그 이전에 즉 만 21세 이전에 시력 교정 수술을 이미 실시한 자는 선발을 제외한다. 즉 교정 수술을 했는 이제 그 부분 거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제외한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주요 불합격 사유 부분 것을 잘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공군본부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그와 같은 기관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힘든 요소가 바로 안과 관련되는 부분. 체격도 물론 있고 정형외과 뭐 다른 부분 것도 있지만은 안과 관련되는 이 부분들에 의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는 경우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지장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학원으로 간혹 문의하는 경우 있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직접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혈액, 신장, 그 다음에 그 외에 비뇨기과, 부인과 관련되는 것, 이비인후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과들에 의해서 신체의 곳곳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느 정도 신체 조건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바로 체력 검정이죠. 그래서 패스 오 페일이라 그랬죠. 역시 그래서 오래 달리기는 1500m 7분 44초 이내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 30초에 17회 이상 팔굽혀펴기 30초에 15회 이상 남성 기준이고 여학생들은 1200m 8분 15초 그리고 30초 잇몸 일으키기 14회 팔굽혀펴기 5회 이상 기준으로 턱걸이가 좀 빠져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종 적성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비행 적성 및 모의 비행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컴퓨터 기반 검사로서 공간 지각력, 측정 능력, 시각적 정보 처리, 합리적 사고력, 시각 운동, 주의 배분력 관련되는 부분 것에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CBT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 비행 평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평가인데 이륙, 상륙, 수평 비행, 선회, 착륙 이와 같은 부분 것의 내용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분야에서 모두 즉 컴퓨터 기반 검사랑 시뮬레이터 모의 비행 평가 두 개 분야 적합하면은 합격을 하고 한 개 분야가 적합했는데 다른 쪽에 부적합했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심의를 봐줍니다. 두 개 분야 모두 부적합이다. 그럼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검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매우 2차 전형이 까다롭습니다. 면접 부분 거 학원으로 면접 문의 많이 오고 또 실제로 모의 면접을 받고서 이렇게 가는 학생들 많이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거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배점으로 안 들어가고 수능 점수만 의존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겠지 했다가 큰 코 다니십니다. 왜냐면은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다 배점으로 구성이 돼요. 배점으로 구성이 된 다음에 그 기준으로
4분과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적부 판정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4분과는 적부 판정이지만 각각의 1, 2, 3분과에 있어서 비례적으로 비율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총 100%에서 일정 임계치 미만이 나온다. 그러면은 면접에서 페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면접에서 페일이 되면은 2단계에서 전체 다 페일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리 수능 성적 좋아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100% 100점 중에서 배점이 30, 25, 15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따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45점 미만이 되면은 불합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요 부분 거 나와 있습니다. 판정 기준 요거죠. 총점이 45점 이하 그러면은 불합격이고 미흡 2개 또는 저열 1개 이상인 경우도 역시 불합격입니다. 우수, 양호, 보통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미흡이 2개 나오면은 불합격되는 거예요. 각 분과 그 5개 분과 중에서 그다음에 저열이 1개가 나왔다. 역시 불합격되는 거예요. 미흡이 2개 안 나오고 저열도 1개 안 나오고 보통 정도가 나오고 뭐 미흡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합격인 것 같지만 총점이 45점 이하면은 역시 또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면접의 내용이 그러면은 그 내용이 전부냐 이런 또 질문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4개 분과 기준으로 바로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기본적인 면접 말고 없느냐, 심층 면접은 안 하느냐, 이거는 공군본부 주관이기 때문에 공군본부에서 결정할 내용이에요. 세종대가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심층 면접도 가능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AI 면접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이렇게 면접장에 임해야 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면접평가는 필요시 심층 면접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면 면접을 시행하는데 AI 면접 부분 것은 시범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적용을 합니다. AI 면접 자체가 어떤 패스 오 페일을 결정하지는 않는데 평가 자료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거니까 AI 면접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보다도 심층 면접 특히 군 관련되는 내용, 군 관련되는 시사, 기본적인 군인관, 역사관, 안보관, 그리고 국가관 부분 거, 그리고 특히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 것을 체계적으로 잘 연습을 해주고 일반적으로는 대면 면접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선발 원칙 다 얘기를 했고요. 뭐 일정도 잘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 것의 내용 잘 확인해주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1단계 서류에서 제출 서류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 확인 부분 거 학생부 온라인 이제 제공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온라인 제공으로 넣고 이제 동의 안 할 때는 이제 오프라인 서류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해외고 학생들은 뭐 해외고 졸업 기준으로 하고요. 자기소개서 세부가 있는데 2단계 전형 당일 직접 제출, 입학안내 홈페이지 양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양식 공군본부 양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군 관련되는 자기소개서. 특히 이제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국가간 안보관이라든지 또 본인의 지원 동기라든지 미래 공군 장교로서 또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비전과 포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담아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면접에서도 자소서 내용 물어볼 수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 건강 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주민등록 초본에 관련되는 부분 것을 꼼꼼히 살피고 반드시 제대로 잘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등급우편 발송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있고 특히 또 안보지원사령부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관련되는 대우 및 특전 부분입니다.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지급, 가장 큰 혜택이죠. 그리고 조종 근무 시 각종 수혜택, 조종사에게 들어가는 일반적인 혜택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가 및 복무 기간이 있는데 조종병과 장교로 근무한다. 세종대의 다른 학부 국방시스템공학부는 7년 의무복무지만은 항공시스템공학부는 무려 13년 복무입니다. 그만큼 비행교육이 근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의무복무기간 13년 복무는 바로 장기복무장교로 당연 선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행교육을 이제 수료하는 그런 조종장교는 13년인데 조종을 하다가 간혹 지상근무 장교로 이렇게 특기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행교육 중도 탈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병가 2회가 돼요. 즉 조종병가는 11과 12 특기 번호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16 관제 특기, 16, 17, 그다음에 18 방공포 특기, 아까 얘기했던 30 정보통신 특기, 이와 같은 특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가 13년이 아니라 의무복무 7년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기본 의무복무 3년에다가 장학금 수혜 기간 가산복무 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부 해군이랑 이렇게 해군의 사관후보생 과정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즉 조종 특기는 의무적으로 13년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군의 그와 같은 전투기 조종사에 의한 항공 전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화되어져 있습니다. 13년 복무하고 나서 물론 민항기 조종사 나와도 돼요. 그렇지만은 전투기 조종사 있어도 괜찮아요. 최근 민항기 불황에서는 안 나오는 게 좋죠. 이와 같은 부분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제 알아놨고, 특히 조종 분야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유의사항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고,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관련해 가지고서 내용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세종대 항공시스템 공학부에 있어서 매력, 바로 항공시스템공학도와 공학사 자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관련해 가지고서 면접 과정, 또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면 면접, 또 대면 자소서, 또 비대면 면접, 비대면 자소서, 다양한 형태의 그와 같은 강좌들이 S오피서에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면서 특히 S오피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와 같은 원서 접수 과정, 또 자소서, 면접, 신체 검사 관련된 부분 것에 문의를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시스템공학과 정시 전형에 대해서 다양한 그와 같은 2차 전형의 요소 부분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항공업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